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노동절 끝나고 이제 연휴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열렸죠, 장이. 그래서 그동안 쌓인 뉴스들이 위력을 발휘했는데 하방으로 발휘가 됐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소톱칠 때처럼 이렇게 더블판, 이게 더 증가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자,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후반에 이렇게 리바운딩으로 자, 갭이 발생이 되면은 그 갭 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자, 갭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갭 하락하게 되면 한번 반등했다가 거기서 뚫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뚫으면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자, 지난번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죠. 이제 갭도 이제 큰 하락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큰 하락을 하게 되면 자, 리바운딩 나오고 여기 저항이 있고요. 이 저항을 뚫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뚫는지를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을 거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어, 그리고 못 뚫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여 버리죠. 이렇게. 자, 일봉 상태로 보면은 천만 밑에 대롱대롱 달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물방울 같이 생겼고요. 위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7월 이럴 때 이게 매수하신 분들이 자, 이게 위기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금 가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좀 이제 상황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진 다음에 저점을 잡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한다던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뭐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조정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뭐늘 그렇고. 자, 테슬라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스닥이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조정의 여파를 받게 될 건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플랜 4 뭐 발표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쎄요 이제 좀 이제 하도 이제 그동안 테슬라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언젠가 언젠가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머스가 될 것이다. 예. 이제 하도 이제 테슬라 일론 타임에 지치고 기다리다 보니까 아유 그놈의 또 언젠가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대도 안 되고 그냥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바라는 말은 좀 시간 약속 좀 잘 지키고 예. 자 내년 뭐 26년 뭐 하반기 예. 하반기에 일반인을 상대로 옵티머스 판매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좀 잘 지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어, 여기 보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음, 이런 말이 이제 너무 지쳐요 이제. 예.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사람들이 하도 지치니까 팔고 떠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음, 원래 바닥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긍정론자마저도 지쳐서 사라지면 거기서 바닥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팔고 나가고 예, 그리고 나서 바닥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뭐 또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작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이거 못 간다. 예, 여기가 무너진다. 이렇게. 예,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어,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를 잘 팔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도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이 꼬이는데 예, 자동차 잘 팔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죠. 예, 뭐 미래 가치도 있지만 예. 특히나 지금 좀 서운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FSD 능력이 대단하구나 해갖고 FSD 판매량이 급증해야 되거든요. 예, 테슬라 구매자들이 FSD를 거의 한 뭐 70% 이상이 막 900만 원씩 주고 처음에 FSD를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월간 구독자가 늘어나던가. 예, 그렇게 해도 편하게 운전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강제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 테슬라에서 차라리 차 팔 때 FSD를 강제로 사게 강제 옵션으로 넣던가. 아니 작년에 그 한 달간 무료로 사용을 해보게 하기도 하고 또 월간 구독료도 낮춰주고 예. 온갖 뭐 자율주행 택시까지 운영을 하고 온갖 것을 해도 어떻게 FSD 판매가 이 증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FSD 뭐 로봇 택시가 막 뭐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뭐 개찰구에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돈 주고 줬는데 그 돈 받는 것까지 진짜 뭐 차가 인식을 해서 막 자동으로 갔다는 둥. 뭐 그러한 어떤 영상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답답해집니다. 뭐 저러면 뭐 하나? 예, 소비자들이 FSD의 구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뭐 이렇게 뭐 해도 하도 뭐 지금 자율주행 택시 막 운영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앞으로 FSD가 뭐 그 업그레이드 이야기도 좀 짜증납니다. 예. 왜냐면 FSD는 이미 그동안 뭐 한참 전부터 굉장히 스무스한 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어요. 예, 현재 자체로 완벽하죠. 그런데 안 팔린단 말이죠. 답답할 노릇이죠. 예. 지금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매출이에요. 매출 증가. 예. 근데 뭐 하는 사업마다 다 답답합니다. 예.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뭐 인도 진출도 그렇고 예. 사이버 트럭도 200만 대 예약자 주문이 걸려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왜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안 팝니까 이거를 예. 의심하게 되잖아요. 예. 혹시 마진에 문제가 있나? 음.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한가?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되게 미래가 밝아 보이고 그런 유튜버분들이 많은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뭐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거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음,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대박을 쳐야 됩니다. 대박. 그래서 주가를 쭉쭉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예, 우리가 CEO에게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려준 젠슨 왕에게 엔비디아 주주들은 정말 큰 절을 해야겠죠. 근데 이 시점에 언젠가는 옵티머스가 뭐 80%를 차지할 거다. 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참 언젠가 뭐 장기적으로 뭐 이런 얘기. 당장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여기서 하락이 무너지면 난리 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이거 무너지면 난리 납니다. 당장 이 주가를 돌파시켜줄 획기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죠. 예. 뭐 3만 불 언더짜리 저가형 자동차라든가.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주가 차트 분석에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되고 그런 뉴스들이 개입이 되면 이제 좀 그렇게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걸 빼고 이 차트 자체로 기술적 분석만 해보자면 자 돌파를 그래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붙지를 못했죠. 두 번 다. 이것은 큰 의미를 시사해요.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 시선을 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파 시점에 큰 호재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서 좀 저항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이 돌파를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요 지점이 만약에 무너진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의 매수 가격이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10, 20, 30, 뭐 60 다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가격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일제히 폭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이게 와르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로 해서 계속 버티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 안에.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만 해도요. 자, 이 상황에서는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했고 이제 석 달째 돌파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 돌파를 했으면은 그대로 자, 잠시 조정하고 계속 밀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쭉 밀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석 달째, 넉 달째까지 조정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 지금 저점이 이렇게 딱딱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좋겠죠. 음. 아까 제가 이제 뭐 나스닥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돌파도 안 되고 지지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방향성을 잡고 투자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추고 수익에 대한 욕심을 좀 낮추고 이 돌파를 좀 확인한 후에 작년처럼 이렇게 돌파 확인한 후에 그때 가서 승부를 봐도 뭐 늦지 않다. 늦지 않다기보다도 이것은 매매의 어떤 난이도 문제죠. 예. 움직임을 잡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거랑 움직임 좀 확인하고 돌파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랑 난이도의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아마 곧 이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강하게 돌파를 하던가 강한 하락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쪽이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좀 잘못했어요. 거래량이 쭉쭉 붙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